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54에서 57쪽까지 총 9개의 문단을 선생님과 함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 59의 학습 활동이 총 4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 4문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총 9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요. 1문단은 머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본문이고요. 설명문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9문단이 맺은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4, 5, 6문단은 좀 한번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한번 전에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말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뇌는 1.3에서 1.5kg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균 신체의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뇌의 산소 소모량이나 혈류량이 산소 소모량, 혈류량이 이렇게 20% 이제 몸무게 대비 20%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무게 대비로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뇌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문단에는 이런 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 다음에 뇌를 면적을 펴보면 신문의 반장 넓이인데 해가지고 뇌가 그만큼 복잡하지만 우리의 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운동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고 뇌가 많이 손상된 경우는 식물인간도 될 수 있어 하면서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뇌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넘어와서요. 2문단에서는 20세기에 발견된 신경세포 사이의 틈,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신경세포를 우리 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이 신경세포를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세포질이 여기 중간이 세포질이 전깃줄처럼 연결돼 있어 라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보내면 이 신경세포가 전깃줄을 타고 다음 신경세포를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까지가 2문단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깼죠? 바로 3문단에 나오는 오토 레비 박사가 깼죠. 그래서 오토 레비 박사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바로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3문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문단에는 이 오토 레비 박사의 실험 과정 그리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토 레비가 어떤 실험을 했길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링거에게 개구리 심장을 넣죠. 그래서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는 미주신경을 연결한 개구리 심장을 링거에게 담아요. 그 다음은 개구리 심장에는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이에요. 그래서 미주신경이랑 여러분 날개에도 나와요. 내장에 많은 신경이고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 이런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토레비 박사가 이렇게 2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링거액이 서로 이렇게 흐르도록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틈을 연결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줬더니 전기 신호를 줬더니
미주신경 연결된 개구리 심장은 뛰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고 있었기 때문에 뭐 느려졌다 그런 거 같겠죠? 근데 이 미주신경 연결된 심장이 느려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주신경이 지금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도 지금 심장 박동이 똑같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주신경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이 사람은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명명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레비 박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이름 지었어. 그럼 명명했어. 그럼 틀리겠죠. 그죠? 이 사람은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처음에 명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틈을 발견했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지금 이 사람이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문단은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 여기까지가 이렇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문단에서는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 전달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됐는데 이 뉴런과 뉴런이 있고 이제 틈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뉴런에 연접한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시냅스예요. 여러분 책은 날개에 이제 연접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얘들아? 여기는 시냅스 전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시냅스 틈이죠. 이거는 시냅스 틈.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시냅스 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지금 요 시냅스 요 부분을 지금 확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확대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냅스 전, 이거는 시냅스 틈. 우리 책에는 뭐 연접 틈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시냅스 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시냅스 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이게 신경섬유 말단부라 그래요. 그래서 신경섬유는요, 신경돌기예요. 이렇게 이게 축삭돌기, 이 정보를 이게 축삭돌기, 가지돌기, 축삭돌기, 가지돌기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신경돌기, 신경섬유 말단부야 이렇게 썼어요, 용어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 신경섬유 말단부에 소포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포체는 이제 주머니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가 있죠?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이 소포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와 결합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밑에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띵 터지고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터지면은 뭐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와 결합하나요?
밑에 있는 이렇게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용체는 뭐 특수한 구조 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단백질로 된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 신경전달 물질이 아무 수용체와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특정 수용체와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온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이온 통로가 열리는 법은 두 가지야 라고 우리 책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용체 분자 자신이 열리면서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용체 옆에 이온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이온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나트륨이나 이런 이온들이 들어오겠죠? 이온은 분자나 원자가 전기를 띤 것을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전하를 띠면 양이온, 음전하를 띠면은 음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은 세포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음이온은 흥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온 통로가 열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그다음 다시 또 전기 신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제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신경 전달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와 결합해서 열쇠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수용체는 열쇠 구멍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해주는 거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가도 이렇게 결합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온 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4, 5, 6, 7문단은 지금 설명을 다 전체적인 걸 한 거예요. 그 4문단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5문단은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기능이에요. 아까 뭐 특정 수용체와만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5문단에 나오고요. 6문단에서는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되는 이온들,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문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온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 아까 뭐 흥분시키고 억제시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7문단에 나와요. 그럼 우리 8문단 안 했죠? 그래서 8문단 같은 경우는 뇌의 항상성 유지 기능에 대해서 말해요. 항상성이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요. 뇌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졌어 갑자기. 그럼 뭐가 줄어든대요? 수용체가 줄어든대요.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었어. 그럼 수용체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어가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수용체가 늘어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낮아진다. 글쎄 그거는 지금 우리 항상 근거가 본문에 있어야 되잖아요. 글 근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매진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현재까지의 뇌 연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며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이렇게 본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문단부터 9문단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이제 1문단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세세하게 문장을 읽어볼게요.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의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즉,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10배,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뇌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뇌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센티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뇌의 단 몇 밀리리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그래서 식물인간과 같아져.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화제 제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뇌의 중요성과 뇌의 복잡성이 되겠죠. 자, 우리 계속 2문단, 3문단 갈게요. 좀 내용이 여러분들 좀 글씨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문단만 하더라도 여러분 6문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따가 이제 중요도 평정할 거거든요. 학습활동 2번에서 중요도를 한번 평가하자 해서 2번에서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보 교신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건 중요도가 1, 2, 3, 4, 5 중에서 3이야. 이렇게 선생님이랑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이야. 이건 중요도가 1, 2, 3, 4, 5 중에서 4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어요. 이 신경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선생님이 아까 요건 했었죠. 이 부분이요. 20세기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그러나 현미경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 틈이 존재하니까 이 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이 필요하고 그 매개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해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20세기에 밝혀진 신경세포 사이의 틈, 그 다음에 매개물질의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2, 3문단은 우리가 구조도를 할 때 같이 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틈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이 매개물질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그럼 오토레비 박사거든요. 그래서 2, 3문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용상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에게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이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 과정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가 과정.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이게 결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게 뭐예요? 그래서 과정, 결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를 통해 오토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3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임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라. 그래서 3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오토레비 박사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가 되겠죠. 우리 아까 2, 3문단 묶었잖아요. 이제 4, 5문단을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4, 5문단을 같이 묶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문단까지의 중심 내용은요. 선생님이랑 아까 맨날 했죠. 신경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 기능에 대한 것이 나와요.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이제 외포돼서 신경전달 물질이 연접 틈,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l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이 틈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정보 전달하는 과정이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읽은 부분까지가 이렇게 다다르는구나. 그래서 신경세포막에는 특수한 구조와 정보 전달돼. 아까 특수한 구조 뭐라 그랬죠? 이제 뒤에 나올 거지만 이런 특수한 구조를 바로 수용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이 수용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 전달 물질 정보 전달하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또 계속 볼게요.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열쇠. 계속 설명했던 거죠. 너무 쉽다, 그치?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막 결합한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신경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문단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7문단도요. 6문단, 7문단은 둘 다 이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문단은요.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요. 통로가 되는 방법 해서 두 가지.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 두 가지와 통과되는 이온들. 그게 이제 6문단의 중심 내용이고요. 7문단의 중심 내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들어온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 흥분하고 흥분이 억제되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둘 다 이온에 대한 설명이라서 두 개 같이 묶는 거예요. 6, 7문단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게 이온의 속상이죠. 근데 이제 양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음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여러분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이 여기에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밑줄 쳐야 되겠죠. 첫 번째,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과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억제하는 물질로는 이런 것이 있다. 단순하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마지막 9문단이에요. 9문단은 이제 이 문단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대한 현재 연구 수준,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인류에 타격을 준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다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연구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나감으로써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전달 물질의 정보전달 과정을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제 너무 많이 봐갖고 여러분들이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아마 계속 반복해서 했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씩으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받으도록 하세요.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이제 방출되면 그 신경전달 물질이 흘러서 다음 신경세포에 이제 도달하죠.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 특정 수용체와 이제 결합하고요. 그때 이온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이온 통로를 통해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흥분되거나 억제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시피 이 통로를 통해서 이온 통로가 열리면은 이렇게 이온들이 들어오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 돼요.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 신경전달 물질을 배운 건요, 사실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어를 파악해서 이제 핵심어의 정보를 정리해보자,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중요도를 판단해보자. 이거 지금 중요도 평정하는 거거든요. 중심 내용 써보자. 지금 다 사실적 읽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과 함께 본문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살펴봤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를 밑줄 치면서 그냥 보면 돼. 굳이 이렇게 너무 긴 글씨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시간도 없는데. 신경세포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평상시 음전환을 띄고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화, 음이온이 들어오면 음전화 띄게 된다.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은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수용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수한 구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는 수용체도 다르다. 이온 통로는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할 때 연접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 이거 중요도 평정하는 거예요. 중요도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였죠. 왜냐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핵심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중심 내용도 써보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도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을 뽑아볼까 이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틈이 있고 신경전달 물질은 이 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임이 20세기에 발견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중심 내용, 글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의 중심 내용, 이거 선생님이랑 이미 앞에서도 했고 계속 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이거 했죠.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심 내용을 선생님이랑 했어요. 이건 지금 길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한 부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관계를 구조화해보자. 선생님이랑 일부러 같이 봤어요. 2, 3문단 선생님이랑 같이 봤죠? 4문단, 5문단 같이 봤죠? 6, 7문단 같이 봤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약은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은 요약은 사실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는 거는 우리 대구선 삭제야. 갑자기 대구가 나왔네요. 그죠? 우리 중심 내용 할 땐 여러분 생각나요? 사실적 읽기 할 때는 뭐 했어요? 전주가 나왔죠. 사실적 읽기 할 때는 전주군해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요? 사실적 읽기는 전주군해야. 전개 방식 파악하고 주제 파악하고 구조 파악하고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사실적 읽기야 라고 해서 우리 그때 했잖아요. 이제는 요약은요, 대구가 나와요. 그냥 대구선 삭제. 이거 앞자만 따서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거 대구선 삭제. 근데 이제 앞자만 하고 모르면 안 되겠죠. 이거 대는 대체예요. 구는 이거 재구성. 이거는 선택. 얘는 삭제.
요약하는 방법은 대체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 상위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화하는 거. 그걸 대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단에서 뭐 미술, 음악, 문학이 있는데 그럼 이거 다 대체하기 위해서 상위어가 뭐예요? 대체 상위어가 뭐라 그래야 돼? 예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술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 다음 재구성은 만약에 주제가 없으면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심 문장이 있으면 선택하면 돼요. 그게 요약할 때 쓰고요. 그럼 삭제, 뒷받침 문장 같은 거는 삭제해야 되겠죠. 이런 거 세세한 거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의 규칙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게 신경전달 물질 이번에 한 본문에 이게 중심 주제예요. 주제. 이 글의 주제. 그래서 2, 3문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오토레비 박사. 그다음에 정보 전달 과정.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선생님이랑 4, 5문단 해서 정보 전달을 했습니다.